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 이야기 전에 시장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대형 2차 전지주가 또다시 움직이면서 전체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3% 급등하였고 코스피도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그 전주 미국장 훈풍을 얻고서 우리 장도 아주 좋은 장이었습니다. 화요일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지만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도 섹터로 지수를 이끌었고 또 강력한 테마주들도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코스피는 2667포인트로 마감 연 신고가를 찍었고요. 코스닥도 939포인트로 역시 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완전히 탈피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년까지도 좋은 장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지수는 단기간 너무 상승하여 이격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는 화요일 장마치고 하는 거지만요. 편집이 수요일 날 될 수도 있어서 업로드가 되는 수요일에 보실 때는 수요일 내용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네이버 AI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속 강한 테마였습니다. 이 테마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월요일은 알체레가 상한가를 갖고 화요일은 관련주 중에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이버 AI 관련주죠. 이 영향으로 다른 AI 관련주들도 화요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갖고요.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아주 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바스 AI까지요. 마음 AI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계된 개별 재료로서 지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말 월초의 강한 섹터는 한 달 동안의 테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월 24일 예정된 네이버 AI 재료 외에도 삼성 AI, SK AI, KT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등 지속 관련된 재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섹터는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섹터로 보입니다. 지난달 에코프로, 포스코 형제들 안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허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엔 아마 이쪽 섹터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요, 많은 종목이 있으니 공부해 보시고 이 종목들 그럼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될지 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도 대략적인 기술적인 자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알체라 주봉 자리를 한번 보시죠. 이게 왜 공략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돌파 자리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로 가게 되기 때문에 16,600원, 16,500원 자리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을 때,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좀 애매하죠. 좀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정도 자리, 13,500원 자리 정도까지 눌림목을 줬을 때 이렇게 진입하면 좋아 보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건 정방에서 지속 갖고 가고 있는 스윙주입니다.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러나 계속 팔고 사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자리가 좀 높죠. 일봉, 주봉, 월봉. 월봉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죠. 그렇지만 일봉, 주봉을 보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일단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고요. 단지 이제 월봉을 본다 그러면 지금 6,300 요 자리를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굳이 지금 눌림목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5일선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하고요.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늦게 진입하는 분들은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브젠입니다. 전고점 돌파 직전 자리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본 5일선 매매를 이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는 이제 다시 이제 5만 한 6,500원 여기를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유비오는 시총이 아직 작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 아직 매수도 가능하고요. 1,850원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를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왔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힘차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이제 시작으로 보이죠? 4개월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아니 뭐 그전에도 2달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5, 6개월 만에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9,200원에서 만원 초반까지는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매수 자리로 보인다는 건 뭐 이 지금 말씀드린 9,200원 이탈 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60선 한번 이탈한 다음에는 못 넘었었는데 6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다는 것은 하늘색은 지금 120선이고요. 짙은 초록색은 240선인데 저 밑에 핑크색은 60선이고 이 정도까지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 지금 네이버 AI는 아니지만요. 네이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다른 AI 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역시 이것도 전고점 돌파까지가 상당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정도가 사실 매수하기엔 지금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안 줄 수가 있겠죠. 뭐 안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번 매수 자리는 이 정도 16,500원 목표는 뭐 전고점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항상 5일선 11선 이탈하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뭐 그 다음은 여기 돌파를 했던 자리 지지했던 자리 15,000원 이탈 정도를 지지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솔트룩스죠. 일, 주, 월봉 다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뭐 연봉까지 해서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삼성과 어떻게 한다. 삼성과 여기 삼성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 뭐 이런 소문들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삼성과 연계된 얘기들이 지속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 종목이 그래서 얼마나 갈지 뭐 요새 가는 종목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겠죠. 이 정도 눌림목을 줘서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5일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 근처 오면 매수하고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SK와 연계된 AI 종목으로서 1월 달에 대장주로 AI 섹터를 끌고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승 15만 7천 원까지 갔던 게 거의 5만 5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상당히 밀렸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20선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 뭐 여기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요 정도 돌파를 하는 자리니까 8만 한 6천 원 정도 요 자리가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로 보이고요. 뭐 이탈은 여기 60선 이탈을 하거나 나오는 자리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 AI죠. 마음 AI는 뭐 사실 큰 하락을 준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무슨 파도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다른 종목들, 다른 AI주들이 가니까 역시 강했던 AI주로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신다면 일본 60선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60선이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으니까 이 60선에서 매수를 하고 뭐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월봉은 뭐 빨간 선이 5일선인데 요 26,900원, 27,000원 요 자리를 매수 자리 또는 이탈 시에는 매도 자리로 설정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화요일 모든 기사가 집중돼 버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종목들은 많지 않으나 모든 기사들이 여기 집중이 됐었죠. 우리나라 연구진이 상온 상업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전해지면서 국내의 주목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연구진이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나서 음식으로 따지면 레시피를 공개하고 이를 한번 검증해봐라.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검증 중입니다. 화요일날 시회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아메리칸 슈퍼컨덕터가 지금 프리장에서 120% 폭등 중입니다. 이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단 한 군데라서도 이 검증이 성공한다면 대단한 성공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많이 상승했죠. 이미 많이 상승해서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섹터들이 이 발표가 나기 전까지, 또 발표가 난 후에는 어떻게 갈지는 발표가 난 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아무튼 지속해서 관련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날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구리주들이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찐 수혜주로는 화요일날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등이 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녹화는 화요일 마쳤는데요. 편집자 사정으로 수요일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실 때는 지금 수요일 밤, 목요일 아침이실 텐데요. 수요일 핫했던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세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녹화를 하였습니다. 수요일 수급의 블랙홀이었던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에코프로, 포스코 형제들이 그랬듯이 오늘은 지수가 조정할 때도 되었지만, 그래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수급 자체가 전에처럼 그 에코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처럼 또 불균형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도 했고, 조정폭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초전도체 이미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꿈의 그 과학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게 누구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우리나라 그 팀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시피를 주고 각 나라에서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이게 일주일 안에만 연구가 돼서 검증이 되면 정말 대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팀이 발족됐고, 중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너무나 편리한 세상으로. 그런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섹터가 조정을 주겠지만 햄버거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이 현상 같죠. 파워로직스, 이 현상 같습니다. 선암, 이 현상 같습니다. 덕성, 이 현상 같습니다. 원익 P&E도 지금 거의 이 현상급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별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증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끝나는 시점에 점점 실망스러운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이거는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점점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보면 2연상을 가고 3연상을 가면 조정을 안 주겠습니까? 조정을 주는 거는 당연히 감안을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그 조정에 언제쯤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되고요. 지금 당장 신설 델타테크부터 여기 지금 파워로직스, 선암, 덕성, 원익 P&E, 모비스 여기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딜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일진 파워 이런 건 아직 덜 간 종목입니다. T플렉스 아직 덜 간 종목입니다. 물론 덜 갔다는 건 그만큼 개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을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보다가 위에 대장급 종목이 조정을 주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쭉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엔코리아 이것도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들어갈 만한 종목이고, 비치로테크 이 종목도 아직도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고, 다원시스 이거 시외에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주들이 오늘 좀 새거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한전선, 대원전선, 광명전기, 일진전기. 근데 광명전기, 일진전기 또 시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주들은 아직도 들어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고 눌림목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 ENG 이것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건 실제로 그 퀀텀 연구소인가요?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외에 이미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조정을 주면 들어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연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상부하고 크리스탈 신소재가 갔는데 이 종목들도 한번 조정을 주면 들어갈 만한데 사실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 종목들, 대장급 종목들이 조정을 주면 들어가거나 아직 덜 간 이제 일진파워, T플렉스 이런 쪽에서 한번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새롭게 부상한 이 전기주들을 눌림목을 잘 찾아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검증이 제대로 되고 또 검증이 되는 기간까지도 상당 기간 핫한 섹터일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눌림목도 줄 수도 있고요. 그 결과일까지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또 결과 이후에도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될 수 있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코로나1 환자 수가 6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로 지난주부터 지속 움직여왔던 섹터, 바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신풍제약은 강력한 세력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CGN, 그다음에 SD 바이오, 휴마시스 다 바닥주이고요. 진단 키트주죠.
바닥자리라 뭐 부담이 없어서 눌림목 자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섹터는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뉴스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뉴스를 주시하면서 대응 자리를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래서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특별히 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월요일, 화요일 상한가 종목들, 그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은 다시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바닥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시세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공략하는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식사관학회에서는 상한가 간 종목들 공략법을 하나씩 공부 드릴 겁니다. 정방에서는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가능하다면 그 전에 상한가 간 종목 리뷰를 통해서 상한가 간 종목 그 재료들을 알려드리고 그 상한가 간 종목과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이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셔야 하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자리 그런 공략 공부입니다. 그래야만 공략이 가능하고 급등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방송에 오늘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는 이유를 최소한 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공략할 수 있는 건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효성중공업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실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중기적으로 회사의 비전 등을 보고 매수할 때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실적으로 상한가를 간 경우 단발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만요. 다음은 동국제강입니다. 7월 28일 날 실적을 역시 발표했습니다. 철강 및 비철 가격 상승 영향 등의 철강 주요 종목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적 분할을 하고선 밀려졌다가 지금 나온 상한가이기 때문에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큐릭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안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여기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바닥자리입니다. 잘 노려보세요. 조선내와 인적 분할로 재상장 첫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통 물적 분할은 악재이고 인적 분할은 호재로 받아들입니다만 물론 조선내와 같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팔로스 아이바이오 7월 27일 날 상장된 아주 새내기주입니다. 대웅바이오와 고용암 치료제 임상시료 계약 초기화 소식이 나서 그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알체라입니다.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엑스 출시 임박 속에서 동사의 최대 주주 스노우가 네이버의 종속회사인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공략 포인트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죠. 나중에 이 알체라를 왜 정방에서는 매수를 했는가 그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화요일 날은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투자한 이스라엘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 울트라사이트 여기에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AI 종목으로서 이게 유무상 증자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눌림목 자리는 노려볼 만합니다. 인벤티지랩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아까운 종목인데요. 제가 이건 우리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상한가까지 못 먹고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그 뒤에 상한가에서 고가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또 상한가를 간 좀 아까운 종목인데 현재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전임상에서 한 달간 체내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만, 치매, 마약 치료 등 다양한 재료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신고가 영역이니까 들어가려면 눌림목 자리, 신고가 돌파 자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 정도가 공략 가능한 자리겠죠. STX 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된다는 소식에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원래 피인수되는 기업은 이 인수합병이 호재이고요. 인수하는 기업은 작은 부담등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코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생성 AI 모델이 세계 최대 머신러닝 그 플랫폼 허깅 스페이스 거기서 운영하는 오픈 언어 모델 리더보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충분히 조정하고 상승하고 있어서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장원 초전도체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달성했고 찐수혜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이니까 역시 돌파 지점 정도가 눌림목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그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역시 찐수혜주로 알려지고 있고요. 7,400원 정도에서는
별도로 그 지지선을 잡으시고 진입해 볼 만합니다. 덕성 역시 같은 재료입니다. 상원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자리니까 요건 글쎄요 한 5,000원 정도는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서남은 역시 같은 재료 초전도체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역시 신고가 영역이니까 이것도 역시 돌파 자리 정도가 눌림목 매수 자리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초전도체 모든 종목은 역시 뉴스를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한 일주일 내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성공했다 해도 크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재료 소멸로 할지 또 일정 기간 눌림목을 줄지 이건 좀 봐야 됩니다. 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주요 테마들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까지 전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금주초는 좋은 장이었죠. 정방도 테마주 매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정방 인증 설명이 도움이 된다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이 7월이 마감된 날이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오늘이지만 7월 어려운 장이었지만 정방분들의 인증은 계속됩니다. 지난달보다는 못합니다. 7월이 어려웠으니까요. 신풍제약 코로나 관련주고 상당한 세력주입니다.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계속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정방 스윙 종목으로 매도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대장주고요. 리튬 포어스 2차전지 리튬 관련주입니다. 아직 덜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체라 새로운 네이버 AI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 매수를 왜 했는지 아까부터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이런 수익이 났는지는 다음에 꼭 공부 드릴 겁니다. 자, 이때 공부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 주위에 한 분씩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를 더 만들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누구나 쉽게 무릎을 치면서 알 수 있는 이 종목 왜 매수해서 수익을 났구나. 그 기법 공개하겠습니다. CJ는 역시 이제 시작하는 코로나 진단 키트주입니다. 코로나 때 대단한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매매 가능합니다. GI텍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2차전지는 이제 소재주를 넘어서 장비주로 움직일 겁니다. 엘솔이 캐나다에서 큰 돈을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장비주 대장급입니다. 파워로직스 화요일 단타로 쫓아 들어가서 상한가를 먹은 초전도체 관련주이죠. 찐수혜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구산업 초전도체 관련주를 엮인 구리주입니다. 다음은 이제 AI주, 나무기술, 히토리주, 세토피아 다 대장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소개드리고 아직 마무리 안 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나우아이비입니다. 아직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움직일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000원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하시는데 깨지 않는다면 지금 홀드 자리이고요. 사실 추매 자리입니다. 한번 가리라고 보니까 기다려 보시죠. 한동훈주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게 가기 시작하면 상당한 대장급 종목입니다. 프로테움텍입니다. 한번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드렸지만 그 후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선 위로 지금 올라타야 되는데 아직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아직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오는데 여기선 거래량이 아직 크지 않고 매집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은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도 슈팅을 한번 이렇게 줄 겁니다. 주고 다시 빼든지 쭉쭉쭉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든지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 한번 기다려 보세요. 1승입니다. 이거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쌍바닥 만들었고 쓰리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에서는 분할 매도 하시고요. 전고점 이상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고 수익 났는데 그냥 전고점 간다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매도 요새는 장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신스틸 바닥자리죠. 이거 우리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먹고 사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쯤에서 샀다가 이게 급락이 나왔죠. 시장 급락하면서. 그리고 다시 전저점보다 약간 높은 자리로 왔는데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저점 이탈하면 대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없고요. 이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서 소개 안 드렸고 텔레그램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금 반등 중입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반등은 못합니다. 반등을 여기서 지금 하려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W자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추매라든지 재매수,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5,100원에서 200원 정도가 아닐까. 이 정도 선에서 찍고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추매 또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알맥이죠. 알맥은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려서 이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7%에서 시작했죠. 이날 제가 시초가 이하에서 바로 사라 그랬으니까 그날 시초가 이하에서 사셨으면요. 그날만 해도 14% 수익이 났습니다. 이날. 근데 오늘 3%까지도 올라갔다가 마지막 종가는 1%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뭐 아직은 조금 더 가리라고 보는 거는 지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이 86,000원입니다. 그래서 86,000원 깨지 않으면 조금 더 갖고 가서 수익을 더 내셔도 되고요. 뭐 더 길게 보실 분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갖고 가시면 뭐 지금 충분히 이 정도 선을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에서는 그날 매도하세요. 또 이 정도 간다고 매도 안 했다가 나 떨어져서 수익 보내봤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은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려드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제 여기서 매수해야 합니다. 동영상 꼭 보세요. 눌림목 후에 매수 타점 정확히 찍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아직 안 와 계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에서 민족 주식 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 오시면은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별도 종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500분이 되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알체라 매수 이유 공개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딱 한 분씩만 소개를 해주세요. 멋진 여름 되세요.